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해운 동맹과 부정기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동맹. 우리가 이제 선박을 주로 편의 취적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거야. 배 소속을 우리나라 배지만 조세가 싼 파나마라든지 이런 데 국적을 갖다 놓는 거지. 그러면 조세가 싸니까 우리 비용이 절감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냐. 국력이 약한 국가의 소속이다 보니까 세금은 싼데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해운 동맹을 맺는 거야. 해운 동맹을 맺어서 협정을 하는 거지, 배끼리.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 이것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그리고 정기선이 아니지만 수요가 있을 때 선박이 뜨는 부정기선은 어떠한 형태로 움직이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동맹은 지난번에 해운 동맹이라는 거는 한번 설명을 했어요. 운임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연합이 주로 이제 해운 동맹인데, 해운 동맹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선주들이 내 소속은 국가가 선주는 있지만 선주의 국적이 배의 국적이 여러 나라에 막 있는 거야. 한국 사람이 선주지만 배의 국적은 다른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가맹 선사 간에 상호 간의 운임이라든지 기항지라든지 배 선수라든지 적취 비율 등을 협정함으로써 부당경쟁을 배끼리의 부당경쟁을 피하고 동맹하지 않은 다른 사람과의 공동대처 하기 위해서 일정한 운임을 안정적으로 운영으로써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운 동맹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해운 동맹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좀 개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식과 폐쇄식이라고 해가지고 영국, 유럽식이 있는데, 개방식은 선주나 배가 동맹을 맺을 때 선주 가맹 선사들의 들어오고 싶다면 들어오고 입퇴점이 동맹의 입퇴가 자유롭다. 근데 폐쇄식은 심사받아야 된다. 가입이 허락받아야 가입될 수 있다. 이런 동맹을 맺는 이유는 근데 중요한 거는 부당 경쟁을 방지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힘쓰는 거. 그 다음에 동맹 맺지 않은 사람한테 공동으로 대응하는 거지. 그 다음에 유리한 운임으로 유리한 고지에 하려고 하는 거지. 해운 동맹을 하면은 어떤 거가 내부 규제가 되냐. 먼저 운임협정, 항해협정, 공동계산협정, 중립감시구구, 명예선 대책, 계약운임제, 삼중운임제, 운임환급제, 이런 건데, 이거는 이건 내부 규제고, 먼저 그러면 내부 규제부터 해보자. 운임협정. 해운 동맹을 맺으면 운임협정을 하는 거야, 운임. 동맹 맺은 사람께. 경쟁하지 말자. 공정운임표대로 운임 받자. 이하금 받을 때 이하금 된다. 현대, 기아차, 주문받아서 생산하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절대 안 깎아주는 거야. 공정가격. 운임협정. 그 다음에
항해 협정. 동맹선상 간에 적정한 배선수를 설정하고 유지함으로써 너무 과잉이나 과다한 경쟁. 미국과는 비행 배편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런 거를 경쟁을 방지하려고 협정을 맺는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계산협정을 각 선사의 일정 기간 동안에 총 운임수에서 항해 경비라든지 하역 비용을 공제하는 순 운임 수입을 미리 정한 배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공동으로. 그 다음에 중립감시. 동맹선사 간에 동맹질서 유지 및 내부 협약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서 회원사 간의 부당행위를 감독, 감시하는 거지. 맹해선, 동맹해선 대책. 특정 항로에 싼 운임으로 투입된 아웃사이더의 추출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저음의 대항선을 투입한다는 거죠. 동맹 안 맺은 사람들을 설 자리를 얻게 만든 거. 그러면 다 미국식으로 이거라도 가입하게 된다는 거죠. 동맹의 외부 규제, 계약 운임제라든지 삼중 운임제, 운임 환급제. 계약 운임제가 뭐냐? 일반 아주에게는 일반 운임, 동맹선사를 이용했다고 계약을 하기에는 조금 낮은 고정고객 할인 이런 거 해준다는 거지. 삼중 운임제는 비계약 운임률, 계약 운임률 및 특별계약 운임률을 동시에 적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운임 환급제. 일정 기간 동안에 동맹선에 선적한 하주에게 그로부터 받은 운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거라서 환급해 준다는 거죠. 뭐 5% 피드백 해준다. 적립금의 일부 되돌려 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회원 동맹을 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죠. 회원 동맹의 장점은 뭐냐? 각 선주들 간의 운임률의 협정을 통해서 운임률과 운임 변동률의 가격 안정이 되는 거죠. 미국과는 배상은 얼마다. 어떤 규모에. 그리고 무역 거래가 편리하여 무역량이 증대하고 국제 운송이 그래서 선박의 비용은 운송료는 픽스될 수 있잖아. 고정성으로. 그리고 장점은 모든 화주에게 균등한 운임률을 적용하죠. 화주별로 운임차별을 제거해준다. 그리고 영세선사를 가입해줘가지고 배가 100대 있는 사람, 1대 있는 사람 같이 가입해가고 배가 한 대로 외부적으로 보이니까 이 한 대짜리 혼자 영업하려면 힘드는데 이런 사람을 보호해주고 대변해준다는 거지. 근데 단점도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장점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점은 독점적 성격을 가짐으로 서비스가 나빠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일방적으로 운임을 올릴 수도 있는 거야. 운임 결정에 있어서 운임의 원가보다는 동맹의 어떤 눈치를 보는 거지. 그리고 독점성을 남용함으로써 합리성이 결여돼. 그 다음에 계약 운임제, 운임 환급제 이런 것이 규정돼 있어서 한번 어떤 선박에서 운영하면 다른 데로 도망가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지. 응? 그죠?
다른 데로 도망가기가 어려워진다. 부정기선은 뭐냐? 운항기일이나 항로가 일정하지 않고 화물의 수에 따라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의 선복을 제공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 초기 해상 운행은 전부 다 부정기선으로 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대상화물은 저가 대량화물이 범세계적인 시장을 형성했다. 부정기선의 운송 대상은 광석이라든지 곡물, 목재, 비료 등 운임 부담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화물 중심이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실기가 좀 불가능한 대량화물, 다량의 특수화물의 경우에 전용선을 이용한다는 거죠. 유조선이 이런 식으로. 운임은 계약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야. 화물과 선복사 사이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 기능에 따라서 결정된다. 완전 경쟁 운임이다. 그리고 선박의 수급도 균형이 되어요. 정기선에 비해 운임이 좀 저렴하겠지. 부정기선이. 학습 내용을 좀 해. 해운 동맹이라는 걸 좀 많이 해요. 배는 국가 소속을 편의치적으로 많이 한다. 국적을 저렴한 데로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가 세금 혜택이 많은 데로. 그러다 보니까 국력이 약한 데로 배가 소속될 수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선주들끼리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가격 경쟁력 확보하고 경쟁 의미하고 그 다음에 동맹 아닌 사람한테 공동 대응하고 그러니까 공동이익, 공동 대응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해운동맹을 하는데 해운동맹은 폐쇄식이 있고 개방식이 있다. 미국은 개방식인 반면 유럽이나 영국은 폐쇄식이다. 잘 들어올 수가 없다. 심사 받아야 된다. 해운동맹은 장점이 있다. 각 선주들의 운임률의 협정을 통해서 운임률과 운임 연동률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무역 거래가 편리하며 무역량이 증대하고 국제 운송이 안정된다. 아주 장점이 많은 거예요. 해운 동맹이. 모든 하주에게 균등한 운임을 적용하여. 응? 그죠? 하주별 운임 차별을 좀 제거해 보려는 거죠. 그리고 영세 선사를 가입함으로써 영세 선사를 구제도 해주는 거예요.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식 같은 경우는 개방식으로 다 들어올 사람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공동 대응 해준다는 거죠. 되게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때. 근데 이게 항상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장점을 다 특화하고 장점 위주로 이제 해야 되겠지. 해운 동맹이 이제 편의 치적 때문에 공동 대응을 위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만든 건데 단점도 있다는 거죠. 단점은 독점적 성격을 가지므로 한번 가입하면 가격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서비스가 질적 저하돼. 일방적 운임 변경 등 화주에게 단체로 동맹에서 카르텔식으로 운임을 변경해봐. 그럼 운임이 올라가는 거지. 원가보다는 운임 결정에 원가 기반 운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동맹들과의 정책에 따라서 운임을 결정한다. 그리고 독점성을 남용함으로써 합리성이 좀 결여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회원동맹을 하면은 가격적인 혜택을 계약 운임제라고 해서 운임 환급제 이런 걸 혜택을 주니까 다른 데로 도망을 못 가는 거지. 다른 데로 이동을 못 하는 그런 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